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해군이 조선 능력의 감소, 부족으로 함정 또 특히 항모가 굉장히 지금 취약하게 흐르고 있죠. 숫자가 적어지고 가동률 떨어지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해군에서 계속 노력해서 이 항모에 탑재하는 그 장비들을 강화시키고 있어요. 특히 이 무인 공중급유기죠. 스팅레이, 여기에다가 LRASM AI 기반의 장거리 대함 타격 미사일이죠. 이걸 탑재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미 해군 항모의 방공 또는 대함 타격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죠.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이 항모에 탑재된 F-35까지 또 세트로 가는데, 또 이 F-35는 어떻게 또 강화되는지, 그러면 또 우리 한국도 F-35 있으니까 또 우리도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은 극초기형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으로 이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NBDA는 아스터-15 사거리를 연장해서 60km급으로 확장한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 당시 동부 지중해에 있던 미군 이지스함 2척이 최소 6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는 소식입니다.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중에서도 가장 초기형에 해당하는 알레이버크함과 카니함이 동원됐는데, 이로써 이들 구형함도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충분한 방공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미 해군이 추진 중인 중형 상륙함 획득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 척당 약 1억 5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18척을 획득하려던 미 해군의 계산과 달리 미 의회 예산국 CBO에서 이 상륙함의 한 척당 획득 비용이 3억 4천만 달러에서 4억 3천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프랑스와 고인드 2500급 초기함 4척을 도입하는 협상을 진행하다가 예산 문제 때문에 프로그램을 백지화했던 루마니아가 노후화된 22형 호위함 2척을 개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중고로 구매한 이 배에 무려 6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해 개량하는 사업인데, 이 비용의 적절성을 두고 정치적 논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국이 최근 개발 완료 단계에 있는 레이저 요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최대한 빨리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랜트 셰프스 국방장관이 드래곤파이어로 명명된 레이저 요격 무기를 늦어도 2027년까지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시제품을 넘기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유럽 미사일 회사 NBDA가 아스터-15 함대공 미사일의 사거리를 2배로 끌어올리기 위한 성능 개량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아스터-15 EC로 명명된 이 개량형은 부스터를 장착해 사거리를 60km급으로 향상시킬 계획인데요. NBDA는 아스터-30 블록 1 NT 모델을 탄도미사일 대형 특화형으로 아스터-15 EC를 범용 방공 무기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극초기형 알레이버크, 1번함이 알레이버크함이죠. 1번함, 그리고 카니, 완전히 극초기형인데 여기에는 이지스 BMD 3.0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SM3 극초기형이 탑재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날아가는 이 탄도미사일들을 측면 요격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 한국 공군 방공 당국자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SM3는 한반도 지형에서 안 된다 라고 주장했던 것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는 전과인데, 자, 여기에서 뭐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신인균의 국방TV 위클리 디펜스를 따로 만들어서 이 극초기형 SM3를 가지고 측면 방공을 성공을 했는데, 이게 우리 한반도로 바꿨을 때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는지, 우리 이지스함이 이제 세 척 있고 또 세 척 더 만들죠. 앞으로 우리 이지스함들이 가야 할 길은 뭔지,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군이 주장해왔던 그 특히 공군 방공 당국자들이, 방공 다 공군이 하고 있으니까 합참가도 공군이고 다 하니까 그들이 보고해서 또 방공에 대해 잘 모르는 육군 출신의 이 국방장관, 합참의장, 이 사람들을 세뇌시켜왔던 그게 뭐가 허군지 제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정말 화납니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왔던 걸 생각하면.
자, 미국의 중형 상륙함. 이거 보니까 우리 한국의 고순봉급하고 뭐 똑같습니다. 뒤에 헬기 하나 착함하고, 그리고 여기에 내부에 각종 장비 싣고, 그리고 이 해안에 비칭할 수 있고, 똑같아요. 생긴 거 똑같죠. 그래서 요거 뭐 한 3, 4천 톤짜리 해서 척당 1억 5천만 달러. 뭐 그냥 그 정도 적당한 가격이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의회 예산국에서 야, 조선소에서 돈을 더 달라고 한다 해서 한 3억 4천만 달러에서 4억 3천만 달러 정도로 오를 것 같다. 해군 니들 감안해라 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아니 완전히 텅텅 빈 이게 뭐 미사일이 있기를 하나, 여기에 뭐 방공 전투를 하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수송함 그냥 수송 상선처럼 이렇게 돼 있는 이걸 가지고 뭐 4천억에서 6천억 이상을 받아먹겠다? 와, 이러니 지금 미국이 조선업 완전히 그냥 자기네들밖에 없으니까 돈 더 내놔라고 하면 더 줘야 되죠. 존스법 때문에 이 한국이다 일본이다 이런 동맹국 조선 강국에 맡길 수도 없고 하청도 못 주고 이러니 그냥 달라는 대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빨리 법을 개정해서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이 미 해군 군함을 건조할 수 있게 되는 그 상황을 만드는 미 해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가 찹니다. 자, 루마니아 여긴 더 기가 찬데요. 이게 1988년도에 만든 배입니다. 22형 호위함. 그러니까 포클랜드 전쟁할 때 액조세 미사일 한 방 맞았는데 그 액조세가 터지지 않았어요. 불발됐어요. 그래서 격침은 되지 않았던 바로 그 동형의 함인데 이걸 88년도에 건조된 걸 영국이 쓰고 그걸 영국으로부터 2003년도에 샀어요. 그리고 또 20년 썼죠. 그리고 이제 토탈 뭐 40년 가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두 척하고 루마니아 자체 건조 한 척 해서 세 척의 호위함이 있는데 이 두 척을 퇴역시키고 이제 새로 살려고 했더니 프랑스의 고인드급 초계함, 마른 초계함이지만 이제 덩치나 한 호위함급 돼요. 너무 비싸게 불러가지고 안 되겠다. 그냥 이거 개량해서 쓰자. 이렇게 되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지금 개량이 됩니까? 그런데 그 개량 비용이 6억 유로다. 그러면 척당 4,200억 원. 아니 이걸 세상에 40년 닫은 배를 척당 4,200억 들여서 개량해본들 그게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럴 바야 그 돈으로 우리 한국의 대구급 사죠. 대구급 새거. 우리 대구급이 얘가 지금 4,800톤이니까 덩치는 우리가 더 작아도 그 40년의 세월의 시공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성능은 훨씬 좋죠. 우리 대구급 놔두고 뭐하러 이런 희한한 짓을 하는지, 혹시 여기에 뭔가 이런 것들이 뒤로 개입이 된 건 아닌지. 루마니아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바로 지금 옆에 동쪽에 우크라이나가 있고 우크라이나 지금 뭐 잘못되면 루마니아가 최전선되는 거예요. 그리고 루마니아와 또 접경해 있는 몰도바에 러시아군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좀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뻥튀기 하려는 정치는 없겠죠. 없기를 바라고. 그렇다면 눈을 돌려서 요즘 한국하고 루마니아하고 방사능을 잘하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조선소들 현대중공업 또 한화오션 여기 보면 대구급이라고 좋은 거 있으니까 그거 사시기 바랍니다. 그 돈이면. 자, 영국이 이거 만들고 있어요. 드래곤 파이어라고 하는 레이저 요격 무기. 레이저로 드론을 요격하는 무기인데 유효 사거리는 한 3km 정도 된답니다. 자, 이거 만드는 과정에서 일단 시제품 나왔어요. 이렇게 시제품 나왔고 그걸 이제 뭐 테스트하고 뭐 또 검증하고 또 개량하고 뭐 이렇게 해서 2027년도에 지금으로부터 3년 후에 전력화 완성을 할 계획인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너무 급하니까 시제품 나왔으니까 일단 레이저 나가니까 우크라이나에서 테스트하자. 그래서 갖다 주자. 또 만들었으니까 더 만들어서 갖다 주자.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현장 마치 임상 실험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보자 라고 하는데 뭐가 됐든 많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레이저 무기의 새 지평을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MBDA 유럽의 미사일 전문 회사죠. 여기에서 아스터 시리즈를 만드는데 아스터 30은 탄도미사일 요격 주로 이제 하고 아스터 15가 그냥 일반 항공기나 순항미사일 이런 거 요격하러 만든 건데 이 사거리가 이제 30km밖에 안 되니까 안 된다. ESSM도 요즘 50km 나가는데
부스터 달아서 60km로 사거리를 확장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인데 또 이번 그 이스라엘 방공전을 보면 다층 방공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그래서 이 굉장히 멀리서부터 에로 3 또 전투기의 에로 3, SM3, 에로 2 뭐 이렇게 해서 한 5개, 6개의 단계를 거쳐 오다 보니 결국은 거의 모든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었죠. 그렇게 다층 방공이 아주 중요해요. 교전 기회를 많이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해군 함정에 들어가는 해군 미사일 20km밖에 안 되죠. 그것도 빠른 속도의 그런 표적을 가지고 테스트 해본 것도 아니고 시속 500km 정도의 아주 느린 속도의 그런 표적기를 몇 번 맞춘 거 가지고 전력화 선언해버렸죠. 실전에 가서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나마 사거리도 20km밖에 안 되죠. 우리도 부스터 장착하는 거 어렵겠습니까? 빨리 해서 해궁 사거리 늘려서 우리 군함들이 최소 한 번의 교전 기회를 더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걸 보면서 느껴봅니다.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의 현용 방공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의 장거리 스텔스 대함 미사일 LRASM 전력화 준비를 위한 작업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LRASM의 미사일 간 협동 교전 능력을 평가한 미 해군이 이번에는 무인기에 LRASM을 탑재해 초장거리 대함 타격 임무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 해군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을 시작해 2026년 초기 작전 운용 능력 IOC 획득을 계획하고 있는 MQ-25 스팅레이 무인기에 장거리 스텔스 대함 미사일 AGM-154C LRASM을 탑재하는 방안을 보잉과 협의 중이라고 방산 전문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보잉은 스팅레이의 주익에 파일런을 설치하고 LRASM 2발을 탑재하는 개량안을 제시했는데요. 보잉 측은 MQ-25에 별다른 추가 장비 장착 없이도 대함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미 해군 측에 제안했습니다. MQ-25는 반경 900km까지 비행하며 7.25톤의 연료를 아군기에 급유해 줄 수 있는데요. 파일런을 포함한 LRASM의 중량이 1.5톤 미만이기 때문에 충분한 연료를 싣고 별도의 구조 변경 설계 없이도 LRASM 2발을 여유있게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이 보잉 측의 설명입니다. MQ-25가 LRASM을 장착할 경우 미 해군 항모의 대함 타격 범위는 공중급유 지원 없이도 1500km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는 중국 제-15 전투기의 최대 전투 행동 반경 밖에서 대함미사일을 투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 해군은 사거리가 50% 이상 향상된 AGM-154C2 모델도 개발 중인데요. MQ-25와 신형 LRASM이 통합될 경우 미 항모의 대함 타격 거리는 2000km 수준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미 해군은 2026년 스팅레이 IOC 일정에 맞춰 76대의 스팅레이를 조달하고 이후 각 항모 전단에 1개 비행대식을 배속시킬 예정인데요. F-35C의 JSM, SIAW, 슈퍼호넷과 스팅레이의 LRASM 조합이 완성되면 중국 항모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스팅레이 이 모양에다가 뭔가가 달려있네요. LRASM. 보잉이 야 LRASM 달아보니까 잘 되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항모전단에서 공중급유 용도로만 쓰지 말고 여기다가 LRASM 달고 전방으로 날려서 대함 타격 용도로 써도 되겠는데? 이렇게 돼서 미 해군이 그러면 해볼까? 이렇게 된 거죠. 이 LRASM 사거리 550km, 또 스팅레이가 900km의 행동 반경, 자기 자체 연료 가지고 그러면 한 1500km 정도의 타격 범위를 가지죠. 대단한 겁니다. 대함 타격. 그런데 중국 항모전단의 이 탑재 전투기 J-15 전투 행동 반경 밖에서 쏠 수 있는 거죠.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무인기에 이 파일런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연료 탱크를 지금 장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이 미 해군 항모에 공중급유기가 없어요. 그래서 슈퍼호넷 전투기에다가
이 보조 연료 탱크를 주렁주렁 5개를 달고 그걸 띄워서 계속 하늘에 띄워 놓습니다. 왜냐? 전투기가 착함하러 오다가 이 어레스트 훅 탁 걸어야 되는데 못 걸게 되면 다시 그냥 급하게 애프터 버튼 켜고 확 이륙을 해야 되죠. 이 착함할 때도 이 못 걸 때를 대비해서 애프터 버튼을 꽉 켜고 착함을 해요. 그래서 이제 딱 걸리게 되면 애프터 버튼 켠 상태에서 걸리게 되면 이제 빨리 끄는데 못 걸면은 빨리 이륙해야 되니까 애프터 버튼을 켭니다. 애프터 버튼을 켜면 연료 소모가 확 되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착함해야 되는데 이거 한 2번 실패하면 연료 다 떨어져 가지고 그냥 바다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항상 이 전투기들이 착함할 때 공중급유기를 띄워 넣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 해군 항모에 공중급유기가 없으니까 수포넷 전투기에 띄워서 이 버디 투 버디 방식으로 급유를 해줘요. 그러면 수포넷 전투기가 뭐 많이 들 때가 있는데 그 중에 몇 대를 빼서 급유 임무를 하면 결국 타격 전투기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수포넷은 본연의 타격 임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공중급유 무인기를 만든 거죠. 이제 이게 스팅레이인데, 그런데 자, 이 급유 탱크보다 LRASM이 더 가볍잖아. 그래서 여기 달고 쏘면 되잖아. 이렇게 된 겁니다. 타겟팅은 뭐 위성에서 해주든지 F-35가 따라가서 해주든지, 그리고 얘는 발사만 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좋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MQ-25를 이제 항모에 한 개의 비행대식을 배치를 할 텐데 공중급유 용도로 쓸 수도 있고 LRASM 발사 용도로 쓸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수포넷에 4발까지 탑재가 돼요. 또 여기서 그냥 왕창 쏠 수 있죠. 항모 전단 하나의 타격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LRASM은 지금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대함 함정 탑재 방공 무기 어떤 것으로도 막아낼 수 없는 기가 막힌 궁극의, 현재로서는 궁극의 대한미사일이죠. 이걸 그냥 수포넷 플러스 스팅레이까지 쏠 수 있게 되었다. 여기다가 이 F-35A 그리고 C에 탑재되는 대레이더 미사일이죠. 대레이더 미사일 SIAW 사거리 확장시키고, 그리고 이제 아주 빠른 마 4에서 5 정도의 이 초음속 아주 빠른 속도로 날아가서 레이더 때릴 수도 있고 지상 타격할 수도 있고 함정 타격할 수도 있고, 이런 타격 미사일, 또 내부무 장창에 들어가는 JSM 스텔스 대함 타격 미사일,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항모 전단이 곧 이제 랴오닝, 산둥, 푸젠 확확 바다로 나오겠죠. 나와 봐야 미국하고 붙으면 깨질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다. 뭐 또 중국도 방패를 또 다른 방패를 작동을 하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그 스팅레이를 900km 날아갈 수 있는데 이 LRASM 사거리를 더 느린 한 900km까지 또 더 느린 그 버전을 또 개발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그냥 중국 J-15 전투기의 이 전투 반경 밖에서 항모를 때려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미국이 만들어가고 있다. 그 말은 우리도 이런 거 장착할 수 있다. 스팅레이는 아니지만. 자, 기대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